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배당 수익률이 50%, 60%, 70% 되는 모기지 리츠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해야 되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기지 리츠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박살나지 않은 섹터가 거의 없지만 리츠, 그 중에서도 모기지 리츠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 Seeking Alpha, here is why mortgage rich plunged 30% to 60% today 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번역 요약해본다. 요약하면 모기지 리츠 가격이 터무니없이 곤두박질을 쳤다. 모기지 리츠의 경영진들은 매우 명확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폭락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 이것은 좋은 구매 기회다. 우리는 기사에서 Price to Trading Book Value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에 몇 가지 추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최근 10년간의 모기지 리츠의 가장 큰 구매 기회를 보고 있다. 아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렇다. 그들은 여전히 돌아간다. 이 섹터의 경영진들에 따르면 현재는 예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란다. 그들은 10%대 중반의 자본 수익을 예측한다.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폭락을 모기지 리츠 주가가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죠. 그래서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왔는데 이 사람은 모기지 리츠는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있고 오히려 10%대 중반의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하락세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은 모기지 리츠 부분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번 하락은 우리가 펀더멘털에서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쉽게 능가했다. 모기지 리츠 섹터는 공포에 지배되었다. 최근의 가격 하락만 보면 관련된 회사가 죽었을 것이라고 볼 정도다. 거의 5분의 1 토막, 많게는 10분의 1 토막 막 났어요. 10%라든지 1불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 논해보자. 그들은 죽지 않았다. 시장은 이성을 잃고 마구 두들겨 패고 있다. 장부 가치, Price to Trading Book Value. 장부 가치 대비 가격입니다. 3월 18일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장부 가치가 여기 0.19죠. 그쵸? 지금 장부 가치는 MITT 같은 장부 가치는 17달러인데 지금 주가는 3달러. 그래서 0.19입니다. PBR이.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10억짜리를 2억에 1억 9천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이게 지금 3월 18일 기준이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리츠 분석에서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다. 북 밸류, 장부 가치와 earnings, 이익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 장부 가치가 그죠? 장부 가치가 17달러인데 가격은 3달러야. 그래서 0.19다. 그쵸? 거의 그냥 5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죠? 장부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장부 가치. 근데 장부 가치가 중요한데, MITT를 많이 좋다고 쳤을 때, 여기서는 제일 좋아 보이죠. 그러면, 이 회사가 이익을 잘 내고 있느냐. 아무리 PBR이 낮다 그래도 이익을 못 내면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한 상식이죠. 그죠? 가장 간단한 모델이 사용하는 5년 만기 국채 매도 포지션, 성과가 나쁜 일반 고정이율 MBS 보유, 8배 레버리 적용. 그들은 자산가치 급격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한 모델링 하에서 투자자들은 자산가치가 올해 첫 2달 동안 약 20% 하락하고 지난 몇 주 동안 20% 하락할 것으로 잘못 추정했을 수 있다. 그 숫자들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모기지 리츠 임원들의 논평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최근 투하버는 주당 자산가치 현재까지 6% 하락했다고 밝혔다. NRG는 최근 주당 자산가치 현재까지 약 3% 하락했다고 밝혔다. 애널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자산가치 현재까지 약 10%에서 12% 하락했음을 나타냈다. 애널리는 자산가치 하락을 두 기간 나눠 설명했다. 올해 첫 두 달 동안 약 3% 하락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추가로 7, 8% 하락했다. 이 둘을 합쳐서 10에서 11% 범위를 하락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모기지 리츠가 최근 공개한 자산가치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임원들이 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그것은 심각한 비난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비난을 뒷받침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모기지 리츠 임원들의 논평과 스코스의 추정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산가치는 왜 중요한가? 자산가치는 모기지 리츠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모기지 리츠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현재 주가 추정 자산 가치의 차이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우리는 어떤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이런 종류의 할인을 볼 수 없다. 우리는 파산하는 모기지 리츠를 보았다. 우리는 2년 전에 모기지 리츠 파산을 예견했다. 그 파산한 리츠는 Rate Financial Trust 였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기지 리츠들은 RAIT와 전혀 공통점이 없다. 유일한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리츠로 분류된다. 모기지를 포함한다. 일부 리츠에 트러스트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유사점 여기서 끝난다. 현재 자산가치에 대한 할인이 너무 커서 에이전시 RMBS 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에 포커스한 많은 모기지 리츠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 자산을 모두 매각한다. 해지를 청산한다. 주식을 재매입한다. 우선주를 재매입한다. 엄청난 양의 현금을 보유한다. 물론 모든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모기지 리츠의 자산가치, 부채의 순액이 총 시가총액보다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말하고 있다. Earnings. 만약 투자자들이 자산가치가 0이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의 주가 폭락은 유일한 가능한 설명은 수익이다. 수익은 0이 되지 않는다. 현재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모기지 리츠는 매우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저렴한 리포 파이낸싱에 대한 접근은 에이전시 MBS에 아주 좋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모기지 리츠가 리포 파이낸싱을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있다. 이 소문들은 일주일 이상 돌고 있다. 애널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그들의 리포 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낮은 이율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투하버도 리포 시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들은 리포 시장이 이전처럼 매력적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잘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래서 부도날 정도로 그래 되지 않고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기지 리츠가 리포 파이낸싱을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투하버스는 Non-Agency MBS와 MRS 모기지 서비스 라이트에 훨씬 큰 포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 자산들이 이 환경에서 RMBS 기관보다 자금 조달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하버는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애널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잘 맞아떨어지는데 이는 에이전시 정권이 9배의 레버리지로 10%대 중반의 수익률을 나타낸다는 의미다. 모기지 리츠만이 그러한 터무니없는 차이를 볼 수 있다. 여러 모기지 리츠의 경영진들이 지금이 수년의 수익을 창출하는 최상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모기지 리츠가 부도 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팔아치우는 상황인데 모기지 리츠 경영진들이 수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모기지 리츠 주식을 쓰레기통으로 던지고 있다. 막 10분의 1 토막으로 팔고 있죠.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모기지 투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겠는가? 그것은 모기지 리츠의 경영진일 것이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그것이 그들이 그 직업을 가진 이유다. 그러니까 모기지 리츠의 경영진들이 큰 위험스럽지 않다는데 일반인들은 모기지 리츠를 쓰레기통으로 던져서 똥값에 팔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어닝이 어떻게 강할 수 있나? 투자자들은 이 환경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는데 한번 보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새로운 에이전시 RMBS는 약 2%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포지션에 대해 리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1% 미만일 것이다. 최근 모기지 리처드 이야기를 들어본 자금 조달 비용은 0.5% 이하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의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극도로 산 자금 조달은 매력적이다. 우리가 2월 중순에 모기지 리츠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일 때 많은 투자자들은 우리가 미쳤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연방기금 금리 인하가 펀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모기지 리츠의 수익을 증가시킬 거라 생각했다. 당시 우리는 가격대 자산가치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 후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다. 그 결과 모기지 리츠 가격이 예외적으로 싸졌다. 시장에서는 왜 모기지 리츠를 던져버리고 있나? 투자자들은 최근 모기지 리츠의 엄청난 폭락세를 감안할 때 펀더멘털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왜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자산가치가 10% 20% 하락하는데 주가는 60에서 80% 하락하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모기지 리츠 회사의 자산가치가 MBS의 폭락으로 10% 20% 하락했는데 왜 주가는 60% 80% 하락했냐? 그리고 모기지 리츠 회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수익을 낼 환경이고 부도가 안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10년 만에 주는 모기지 리츠 주식을 살 아주 훌륭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이론은 꽤 간단하다. 우리는 불경기가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불경기가 2020년 1분기부터 시작되느냐 2분기부터 시작되느냐 큰 차이가 아니다. 지난번 불경기를 기억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모기지 리츠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2008년의 지난번 불경기에서 모기지 리츠들은 모두 이 정도로 고통받지는 않았다. 지난번 불경기 동안 몇 건의 모기지 리츠 파산 사건이 있었다. 그 모기지 리츠는 오늘날의 전략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 모기지 리츠는 훨씬 더 많은 신용위험을 떠맡고 있었다. 그 모기지 리츠들은 가짜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짜 대출은 거짓 정보에 근거해 만들어진 모기지다. 그 당시 모기지의 상황 기준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지난 불경기 후 집값이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금 상황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주택가치 대비 대출 비율은 극적으로 낮아졌다. 그것은 주택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모기지 리츠가 상당한 손실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적당한 하락으로는 저당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펀더멘탈을 보면 주택까지 급격한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난번 불황을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이 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이론은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 유일한 증거는 주가의 하락일 것이다. 가격 움직임을 펀더멘탈 변화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대신에 우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배경을 본다. 우리는 이 섹터가 이 정도로 폭락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모기지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순가치는 현재 주가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높다. 주택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모기지 리츠가 상당한 손실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벌써 주택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모기지 리츠가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으로 가정해가 지금 주가가 대폭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산의 순가치가 현대 주가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죠? 자, 지금 몇 부까지 했습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지금 7부까지 했나요? 아, 뭐야.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7분인지 6분인지 모르게 헷갈리네. 7부에 뵙겠습니다.